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그야말로 패닉, 아, 이 하루 종일 패닉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어떻게 겁이 많이 나셨나요? 예. 저도 보면, 야, 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숫자는 찬스를 확인했다."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숫자 잠깐 잠시 후에 보이겠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바닥권에 도달했습니다. 도달해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바닥을 확인한 모습이 일부 눈에 띄었다. 물론 이제 차트상으로는 정확하게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장이 막판까지 밀렸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시초가는 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 매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제 내일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장의 특징, '이제 숫자는 찬스를 확인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몰빵 아닙니다. 지금 몰빵할 타이밍이 아니고요. 다만 인제는 저 소심하나마 '내일은 한 방 들어가야 된다. 일참에서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겠죠.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시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시장에 먼저 우리나라 시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로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나스닥인데요. 어제 시초가 이후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쭉 그 개파락의 아 대음봉의 형태가 나오다가 장 막판에 쭉 끌어올려 가지고 그야말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게 인제 바닥의 모습이에요.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쭉 올라왔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쳤을 때는 상단을 보라고 했는데, 상단이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단이 꺾이려면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뭐 바닥권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는 지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 터지고 위 윗꼬리에 양봉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뭐 그다음에 또 빠질지언정 단기적으로 바닥은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개파락으로 해 가지고 밑으로 쭉 뽑았다가 그야말로 왕창 밀리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돌아서면서 양봉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양봉이라는 건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저점은 찍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흐름이 나오죠. 근데 이때보다도 훨씬 큰 비율이에요, 봉의 크기가. 그쵸? 다우존스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긴 아랫꼬리를 만들고 오히려 지지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는 아직 그런 저 뭔가의 모습은 S&P 500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인제 방금 전에 회 차트가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얘기란 말이에요. 24일 월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개파락까지는 좋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확 뽑았습니다. 예.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밑골이 달리고 인제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 사실 오늘 장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걸 보겠습니다. 자, 숫자입니다. 코스피 200 드디어 인제 20일 이격도가 지금 93% 까지 떨어졌습니다. 93%는 거의 제가 최근에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어 이격도가 93이요. 지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점이 여긴데요. 저점이 지금 이전 저점이 94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려 볼까요? 도대체 언제 93 미만으로 떨어졌을까요? 이게 21 이국도 93, 뭐 옛날에는 없었죠 사실.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지금 93 은요. 지금 최초로 찍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상승 시작하고, 그러니까 2020년 상승 시작하고 최초로 지금 93을 찍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인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니까 2020년 3월 달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1 일격도가 76 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하락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땐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93은 처음이다. 네, 93은 처음이다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뭐 저도 인제 ADR 같은 거를 쪼금 보긴 합니다. 이게 종목 숫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제 지금 7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인제 강력한 저점 신호라고 하는데, 아직 이 ADR 수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1이 여기서의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ADR은 아직 덜, 지금 65.46 이니까 아직도 더 추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표는 올라가 있는, 여기서 고점을 저점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제 상승 전환 그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인제 아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 과열, 그러니까 그 과매도 상태, 아 완전히 침체 국면의 어떤 그 기준선은 완전히 돌파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는 여기서 언제 반등이 일어나도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반등 포인트에는 아주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숫자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이격도 93이 인제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는 보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배열이 48 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대바닥에 왔습니다. 인제는 뭐 개파락의 양봉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48 일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50 이면 대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8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됐든 일참에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종목에 해야 될 거냐? 낙폭 과대주 위주로 들어가야겠죠. 낙폭 과대주 위주로 가장 많이 빠진, 물론 펀더멘털이 좀 뭐랄까요? 지켜지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1 차, 1 순위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고객 예탁금 인제 이게 지금 21일 거자인데요. 현재 그 74 조라는 것은 인제 다시 53 조에서 74 조로 인제 들어왔잖아요. 결국 인제 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74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인제 들어갔던 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제 요게 지켜지느냐, 74 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뭐 얼마나 빠져나갈까요? 물론 여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8, 19일 날 외부 자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64조 원 정도가 항상 있었던 돈이에요. 근데 지금 74 조가 이게 하락을 빌미로 해서 이를테면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되느냐의 여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지금 쪼끔 빠지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몇 조가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나왔고 내일도 나올 공산이 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보면 27일 날이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 아닙니까? 이때 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이벤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이 뭐랄까 미스매치, 이런 부분들이 인제 내일만 지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은 저점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뭐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치상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눈 감고 들어가야 된다, 내일은. 그렇다고 해서 풀베팅 하라는 얘기는 지금 절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최소한 5 분할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여유 자금의 20% 정도는 지금 한번 내일은 보초병 투입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잔고 비율 뭐 30.99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이 지금 74조가 과연 얼마 정도 고객 예탁금으로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상승 종목 수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3% 상승 종목 수가 53개였다 지금 61개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 이미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10일 4주 신고가도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뭐 사실 이거는 종목에서 종목 리뷰에서 얘기를 하는데 종목 리뷰에서도 보면 추세 레이스 종목이 어 90개까지 올라갔다가 1월 5일 날 올해 들어와서 90개까지 올라갔다 19개로 줄어들었어요. 그 와중에 탈락 종목 수는 계속 생겼죠. 그런데 상승률 총계가 지금 마이너스로 한 번도 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 어제는 29 였다가 지금 33% 까지 뭐 소폭이나마 올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 중은 오히려 쪼끔씩 지금 뭐랄까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신호 총계나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다. 그래서 내일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 우리가 이 반등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풋콜 옵션 그러니까 풋콜 레이쇼 풋콜 레이쇼를 보면 지금 현재 150이 시장의 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70 까지도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오후 12 시 인제 거의 1시 무렵 되면서 인제 이런 풋콜 레이쇼가 쪼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때 인제 또 뭐야 윗꼬리도 지금 그러니까 밑꼬리도 지금 형성되는 거죠.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밑꼬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은 바닥은 대바닥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그 영역으로 왔다. 근데 인제 이게 지수의 형태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져 주느냐, 빠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여기서 인제 상승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런 건 잘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개파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런 걸 감안했을 때 시초가 부근 그러니까 9시 한 30 분까지의 어떤 그런 저점 매수는 유효하겠다. 그리고 총 자산의 여유 자산의 20% 정도는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은 저점 잡을 공산이 굉장히 크니까 시초가 분부터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풀베팅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20% 정도는 충분히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목이 한 3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종목 방송을 해서 따로 방송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리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더불어 종목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라고 했는데 제가 낙폭과대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섹터별로 얘기한다 그러면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폴더블 저는 폴더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폴더블 관련이라고 그러면 내일 1차적인 측면에서 그 낙폭과대 우리 주사위 채널에서 DL 건설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이런 종목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 좋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또 빠져준다 그러면 내일 저점에서 아 여유 자금의 20% 정도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현금 보유금의 20% 정도는 내일 보초병 성격으로 한번 아 적극적인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종목들은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히림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오늘 이 약세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600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는데 지금 이제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이 돌아섰을 때 굉장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여기서 팔아 가지고 다른 납법과대주로 옮겨 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밀릴 때 저가 매수, 지금 우리는 추격 매수를 해야 될 전술적인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렸죠.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장이 굉장히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마루보주 형태, 윗꼬리가 안 달린 대형봉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히림이라는 종목에, 지금 히림이 예전에 그렇죠. 건축 설계사 사무소. 예, 제가 건설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설 관련이에요. 건설 관련이고, 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건설주 얘기했는데, 히림이라는 건 설계사무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설계를 먼저 해야죠. 아직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뭐 500만 주를 허가를 해 주네, 뭐 200만 주를 200만 호를 허가를 해 주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을 먼저,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림의 상승은 건설주에 대한 상승에 미리 신호탄을 이렇게 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에 대한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은 대동스틸입니다. 대동스틸도 240일 이동평선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 높은 부분을 저 이렇게 뭐랄까, 큰 거래량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장중 조정의 형태가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14만 5천 주 정도 순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받쳐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받, 주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가 안 받쳐준다는 것은 기업 분석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벌써 3분기만으로 1,000억을 넘기면서 매출액 이미 돌파했고요.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동스틸이 지금 그 열염과 후펀, 그러니까 어, 철강 가공, 그런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철강 가공 업체 역시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토목, 건설 나오죠. 여기에 조선 등에 사용되는 열연 제품, 후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를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 그리고 이 뭐랄까요, 거푸집 같은 거 세우고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푸집에 관련된 산목 에스폼이라든지 금강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렇게 대동스틸과 같은 종목들이다. 그런데 재밌게도 턴어라운드 하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 인정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방금 전에 히림, 그리고 또 대동스틸, 이 건설주, 뭐 조선주 이런 쪽으로 관련된 어떤 그런 기초 자재, 뭐 소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자재,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다음 주도주, 다음 대장주가 뭐가 될지 지금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의사타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도대체 이게 될 건가 저게 될 건가.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건설주에 대한 하락이 한 번 더 벌어진다, 그럼 내일은 무조건 1차 매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뭐 물론 대동스틸은 건설주가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보죠. 다음 종목은 ADM 코리아입니다. ADM 코리아도 지금 굉장히 이런 하락장에서 마루보조 형태 9%의 상승을 보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는 700% 정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150만 주 가량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지금도 여기서도 외국인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금 매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숫자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면 그렇죠. 이게 지금 숫자가 받쳐주질 못합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인데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됩니다. 100억이 안 돼요. 3, 40이니까 120억 정도. 120억 정도 간신히 되겠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그냥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싼 주식이 엄청 많아요. 그 싸다는 건 뭡니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숫자가 안 따라주는 종목을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히림, 대동스틸, ADM 코리아. 그러나 히림과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ADM 코리아는 그냥 보기만 하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목을 건드려 봤더니 건설에 대한 어떤 꿈틀거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신용 반대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먹지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저점에서 일부 뭐랄까요? 참여는 해야 된다. 기회에 대한 편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종목 리뷰나 이런 부분들이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조금 요런 부분은 광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평일날에는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이번에 지금 그 구정 연휴를 통해서 그 설날 연휴를 통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 차트 위주로 어떻게 종목을 골라냈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식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그동안에는 뭐랄까요? 저평가를 찾는 노력을 하기가 좀 그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가 않았는데 인젠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싼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어떤 신호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찾을 시기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아 그 이번 주말까지는 방송을 그냥 기존 방송의 형태로 하고요. 제가 설날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그 공부를 미리 선행해서 해 가지고 리스트 자체를 지금 아무 종목이나 차트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했다면 이제는 종목 풀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제 계속 싸지는 과정이에요. 박앤세일이 자, 마감이 임박하다 보니까 우리 마트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마감이 임박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10% 세일하던 게 조금 있다가 한 30분 지났더니 20% 세일을 하고 더 지났더니 뭐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 그날 다 팔아야 되는 그것들은 뭐 30%씩 세일하는 거죠. 지금 박앤세일에 들어가고 있다. 얼마 임박했다. 이제 바닥이 임박했다. 마감이 임박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